어려운 주식시장에 힘드셨던 분들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선주입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부터 전략까지 20년차 주식 고수 김용재 소장님과 함께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최효서입니다. 네, 효서 씨.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저처럼 이 3월 연초에 시작된 대세 상승장의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이 주식 어플 보면서 한숨을 쉬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효서 씨도 주린이셨군요. 네. 특히나 최근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각종 기사들이나 방송들을 보면 하락장에서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조언들이 등장하고 있다던데 맞나요?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늘려라부터 이 인버스에 투자해라. 아니면 소위 말해 존버라고 하죠. 자, 가만히 기다려라까지 의견은 많은데 내용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주린이들은 어디 말을 들어야 될지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게다가 대세 하락장이 올 거라는 이 무서운 예측들도 심심찮게 보이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정이 말이 아니실 것 같아요. 선주 씨.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시죠. 빨리 모시고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자, 우리 효서 씨처럼 주가 하락에 스트레스 받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주실 분으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주식시장의 전망부터 투자 전략까지 오늘 한 번에 싹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20년차 주식 고수로 유명하시죠? 총 구독자 15만 명의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할 질문 베스트 3를 뽑아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이 질문들 모두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실 거죠?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든든한데요. 일단 대망의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장은 큰 폭의 상승장보다는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조정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증시 패턴을 보게 되면 언제나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나오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3월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었을 때 그때 공포에 매수한 우리 투자자분들이 달콤한 수익의 열매를 아마 맛보았을 겁니다. 증시 패턴은 간단합니다. 위기로 시장 자체가 하락이 나오고 나면 일정 시간 동안 상승 추세를 이제 이어가고 또 한 5개월에서 한 대략 10개월 정도 횡보 장세를 보인 후에 1년 정도 조정 장세에 진입을 하였다가 이제 2차 상승이 나오곤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상승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다만 한국 증시의 경우 같은 경우에 실적이 과도하게 반영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쉽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전염병 리스크가 좀 줄어든다면 모든 기업이 이제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예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미리 이제 시장에 선 반영이 되어서 시장이 이미 움직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이제 올해 초 20년 연초처럼 대세 상승장으로 갈 확률은 이제 좀 적다고 보고 현 시점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주면서 앞으로 이제 다시 2차 상승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 미리 그 구간에 좀 준비를 하는 시기라고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조정해주는 기간을 가지면서 더 큰 수익을 좀 기대해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어떤 업종이 오를까 하는 것일 텐데요. 소장님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업종이 올라가나? 이제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위드 코로나 관련된 업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 뭐 항공주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미 이러한 종목들은 뭐 시장에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들 거일 거예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업종들보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좀 숨겨져 있는 종목은 없냐?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제 뽑아놓은 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유업종이에요. 9월부터 이제 유가 및 정제 마진의 반등 흐름이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중국에서는 전력난 등의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 업종의 강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항공유와 관련된 기업의 경우 이제 항공유 수요 회복까지 겹친다고 생각한다 그런다면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정유업종 꼭 한번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항공기 부품 업종이 있겠습니다. 이제 항공주라 한다 그런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여객 운송 쪽으로만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항공산업의 업황 회복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항공주, 여객 운송 수단이 먼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 부품, 그 다음에 항공기 제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객 운송으로 이제 올라가는 순으로 올라가거든요. 이제 일종의 사이클인데, 특히나 이제 2023년에는 국제 여객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해외 여행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상품들이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를 많이 매스미디어에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항공기 생산이 이루어질 건데, 이게 이제 2022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 통상적으로 생산 6개월 전에 비행기가 만들어지기 6개월 전부터 부품 납품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제 올해 말부터 국내 항공기 부품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항공기 부품 업종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의류 OEM, 신발 OEM의 이제 업종입니다. 동남아에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공장들이 셧다운이 됐어요. 운영이 중단이 됐습니다. 패션 업체들에 좀 타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션 업체들의 보통 생산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인건비가 싼 동남아에서 굉장히 이루어지는데, 동남아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생산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그 피해가 이제 그대로 패션 업계에 들어오는 모습이죠.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차후 정상적으로 이제 생산 공장들이 가동이 될 것이고, 점진적인 운송 수요 증가와 더불어서 공급망도 개선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차량 그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굉장히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지금 효셔 씨 눈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전 진짜 지금 역시 전문가님은 다르시구나 이걸 깨닫고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효서 씨를 포함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종목을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뭐 누구나 다 아실 종목이고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차하고 우리가 배터리 기업 쪽을 빼놓고는 얘기를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약 4%대 전후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기름차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는 이런 기름이 아니라 전기로 움직이는 차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장 침투율, 전기차의 점유율이 10%에서 20% 되는 구간에 우리가 선 진입을 하게 된다 그런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아무 기업이나 투자를 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침투율이 약 20%, 전기차 수급률이 20%가 넘어가게 되는 시점에서는 우리는 대장주 1등 기업에 좀 투자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현재까지 침투율 10%, 그러니까 전기차가 시장에 확산되기까지 침투율 약 10%로 도달 시점을 2023년, 그리고 시장의 대부분의 차들이 전기차로 바뀌는 시점 50% 정도 되는 게 약 2031년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 그런다면 약 0%에서 10%대의 경우 산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제 막 발전을 하기 때문이죠.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년을 더 가속화가 될 전망이라고 좀 보고 있고, 이런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 말고도 경기 재개 관련된 주식들도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에너지 주도주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미디어와 콘텐츠, 요즘 K컬처라 그러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와 콘텐츠 관련된 주식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업종 중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나와요. 찾아보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거는 대장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우리가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미 골라두신 종목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있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와
저를 비롯한 뭐 저희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진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직장인분들 뭐 각자 직장 다니시라 다들 바쁘시게 살 거고, 뭐 자영업자분들도 자기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쁘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에 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주식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좋은 기업, 그리고 앞으로 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정을 해 두어야 되겠죠. 소장님이 고르신 1등 종목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우리 소장님께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쉽게 말씀해 주셔서 저 같은 주린이들도 쉽고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 전략과 투자 전망 알아봤습니다.